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 서울경제TV 신경멘트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좀 안정화되나 싶었는데 오히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 쪽에 있어서는 매도 차익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투자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혼란만 가중화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일수록 좀 더 집중적인 종목에 대한 AS,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더 돋보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 오늘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20분 동안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고 오겠습니다.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약간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장만 하더라도 비슷한 상승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현재 시점은 상승세, 하지만 코스닥은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거래소 시장은 약 1% 조금 안 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 중심에 대한 우려감 남아있지만은 글로벌 증시 훈풍에 따른 약간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코스피 쪽에 대한 매기세가 조금은 좋아지고 있다. 즉 그 말은 코스피 종목에 대한 하락폭이 1월달 들어서 상당히 좀 크게 나왔던 만큼 반등을 할 때도 조금은 더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관련된 종목 중심으로 해서 약간 좀 매도 차익이 좀 거세지고 있다는 것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전체적인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만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는데, 오늘장 LG화학, LG전자, 삼성엔지니어링, 롯데케미칼, 현대위아 같은 종목 쪽에서 상승세 보이고 있고, GS건설도 상당히 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경기 민감 관련된 업종군 중심으로 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던 종목 쪽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오늘장 개선이 되면서 장 초반보다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 전체적인 종목 흐름의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정유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데, 오히려 유가가 상승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나왔을 때 오히려 하락세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유업종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투자에 대한 패턴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주가 흐름이 최근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약간 정형화되었고, 그동안 약간은 원칙과 같은 이미지화되었던 고정관념을 벗어나야지만이 시장에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거, 반대로 투자했을 경우에는 손실은 크게 나고 수익은 줄어들 수 있는 시장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똑똑하지만 현명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 코스피 투자하시는 분들 꼭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 코스닥에 대한 움직임도 점검해드리면은 지수 낙폭 대비해서 종목 흐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과 하락에 대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각각 절반씩이지만은 하락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낙폭이 조금 커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군들도 큐로콤이라든가 이런 몇몇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을 제외하고는 상승폭보다는 좀 더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 수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코스피 대비해서 그동안 좀 좋았던 것은 사실인데, 오히려 시장이 만약에 안정화되거나 아니면은 바닥을 찾는다라고 한다면은 코스닥 쪽 자금이 코스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코스피에 대한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코스닥 중심의 중소형주 그리고 성장 가치주에 대한 투자가 유력할 그런 장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겠고, 수급 관련된 부분 간단하게 체크해 드리면은 오늘장 외국인도 역시나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은 한 120억 원대의 매도 우위가 코스피 시장 현재 외국인 매도세가 보이고 있고,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는 2천억 원대 매수 우위, 개인이 2천억 원대 매도 우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거래시장 기관이 만약에 돌아와 준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힘이 보탤 수가 있는데, 이 기관이 정말로 돌아오는 건지 아니면 1월 윈도우 드레싱 관련된 자금 유입인지는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이 나오는 사는 장세 흐름이다라는 것은 역시나 크게 봤을 때 좀 부담 요인이다라는 거, 그리고 개인 중심의 그동안 조금 많이 올랐던 종목 쪽으로는 단기 차익에 대한 욕구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오늘장 바이오 관련된 좋은 종목 중심으로 해서 낙폭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큰 자금이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개인 중심의 단기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 자금들이 다른 섹터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좀 낙폭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언제든지 반등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황의 대부분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각 기업마다의 실적 전망치에 따른 움직임입니다. 오늘장도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는데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에 대한 주가 및 실적을 체크해 보셔야 된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1조 원에 작년에 육박하는 실적이 나왔다라는 점에 뉴스를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상당히 좀 힘들었던 한 해입니다. 중동이라든가 해외 수출 프로젝트는 줄어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동산 주택 경기 시장에 대한 수혜가 사실 중소건설사는 크지만 대형건설사는 크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작년도 전체적으로 실적 전망치가 하락 움직임이 나왔고 업종 내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도 부담 요인이었는데 현대건설의 호실적을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GS 건설이라든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에 대한 기대감도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실적이 개선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 3%도 안 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외형 성장, 외형적인 측면만 너무 보셔갖고 환호하시는 것보다는 질적인 성장은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종목 관련된 부분 시황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한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면서 종목 현황 지켜보시도록 할 텐데요. 네, 현재 하나케미칼을 시작으로 해서 DA 테크놀로지 그리고 아미코젠, MC넥스, AT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에스텍 파마 같은 종목 쪽이 현재 포트에 담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하나케미칼과 DA 테크놀로지는 좀 하락세고 아미코젠, MC넥스, AT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에스텍 파마는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 종목씩 짧게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하나케미칼과 그리고 손실난 종목부터 말씀드리면 하나케미칼 결론적으로 지금 손실이지만은 손실폭이 확대되다가 지금 줄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 그리고 정유화학 관련된 종목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섹터 앞서 LG화학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시장에서 최근에 한 달 정도는 쉬어가던 모습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재차적인 상승 랠리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가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은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언급될 가능성이 높은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그룹 자체적으로도 하나케미칼을 중심으로 해서 이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방위산업 이 두 가지로 약간 좀 압축하려고 하는 두 가지에 대한 육성산업을 본격화하려고 하는 가능성들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하나케미칼에 대한 주가 상승 추이는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보유에 대한 의견 드릴 수가 있겠고 조금은 안타까운 종목이라고 한다면 DA 테크놀로지인데 이 두 자리 숫자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다가 오늘장 낙폭이 좀 커지면서 마이너스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12%대에 오늘장 낙폭을 보이면서 마이너스 전환이 되었다. 하지만은 기업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훼손된 것은 없다라는 점 2차전지 시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수요 확대 가능성은 올해 꾸준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장대 운봉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주가가 흔들 수는 있겠다. 하지만 그 흔들림 이후에는 재차적인 상승에 대한 턴 어라운드 시도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거.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리고 만약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부터 새롭게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진입 구간에 들어왔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포트 관련된 종목군들 어느 정도 높게 현재 수익률이 난 종목군들 못 따라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DA 테크놀로지는 매수에 대한 기회를 줬다라는 점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그럼 이제 수익난 종목 쪽으로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아미코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 주는 약간 좀 쉬어가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은 확실하게 바닥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는 작년도 9월에 형성되었던 고점까지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 랠리에 대한 움직임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의 아미코젠 관련된 이슈 그리고 아미코젠에 속한 업종이라든가 관련된 섹터에 대한 이슈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작년 12월 달 나왔던 상승에 대한 추이는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쉬어가고 있지만 계단형 상승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NC넥스입니다. NC넥스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좀 다시 한번 수익률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시점 같은 경우는 거의 매수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매수가 이상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매수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 부분에 대한 부분, 즉 26,500건대의 약간의 움직임, 즉 27,000원 전후로 해서는 크게 변동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산업에 있어서 그리고 IT 산업에 있어서 MC넥스에 대한 역할은 커질 수 있다는 거 역시나 지속 홀딩 전략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가장 큰 폭의 수익을 내는 종목 AT젠입니다. 오늘도 장중 상승폭이 상당히 좀 커졌다. 4%까지 올라갔다. 시장 여파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업종군들이 좀 하락 전환되는 모습 보이면서 상승폭을 좀 반납되는 모습 보이는데 AT젠이야말로 즉 주식을 모든 종목, 내가 산 종목이 모두 다 크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즉 확률 게임에 있어서 몇 종목으로 사실 전체 내 포트 계좌의 수익률은 올려야 되는데 그러한 종목이 바로 AT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종목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언급은 좀 더 자세하게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지난 방송 참고해 주시면은 투자 포인트 알 수 있기 때문에 지난 방송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고 종목 AS에 대한 부분은 우선 여기까지 하고 우선은 오늘장 관련된 종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투자 정보에 대한 판단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주식 관련된 투자 정보를 제공해 드릴 뿐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께서 하신다는 거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다시 한번 2월달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종목에 대한 언급해 드릴 건데 화면을 통해서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말씀드린 종목은 역시나 제약바이오 신성장 동력이 나오고 있는 제넥신입니다. 제넥신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하나하나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넥신 이 관련된 산업군들에 대한 정보 육성 기대감은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캐파 자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즉 나라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업종을 무시하거나 제약바이오 업종을 모르고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는 구조로 사회가 변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관련된 움직임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정부 사실 신정부가 들어서 이렇다 할 육성 산업이 크게 나왔던 업종이 없다라는 점은 부담 요인입니다. 하지만 미래 경제 창조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가 강조가 되었고 글로벌 경기 도양도 바이오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줬다. 이제는 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본격적으로 관련된 정책들이 이제는 상당히 많이 나올 시점이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바이오 관련된 신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임상 실험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완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즉 관련된 기업은 급격하게 빠르게 그리고 실적 개선폭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플랫폼 기술 등 바이오 허가 기간 대폭 단축은 각 기업에 대한 실적 개선폭을 전망치를 빠르게 전환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종목에 있어서 상승 모멘텀으로 강하게 작용할 수 있겠고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 전략적 산업으로 현재 육성이 되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 휴대폰을 팔고 자동차를 팔아서 이제는 고부가 가치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즉 그만큼 원가 대비 남는 것이 많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경쟁 구도가 많이 치열해지면서 깨닫는 것인데 바이오 특히나 제약 약을 팔아서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것은 원가 대비 상당히 고부가 가치와 관련된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그리고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 국가라고 한다면 이제는 제약바이오가 성공을 해야지만 수출 국가라는 이미지를 그대로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체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간단하게 표를 보시면은 글로벌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망입니다. 2014년도부터 2079년도까지 이루어진 전망인데 우선은 기울기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은 좀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워낙 큰 폭의 성장을 한번 이룬 상황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기울기는 가파라진다. 하지만은 전체 캐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상당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관련된 산업군들은 성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타 다른 성장 산업 전자라든가 그리고 자동차 혹은 철강, 조선 이런 업종은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라는 거. 왜
왜 시장의 관심이 바이오로 쏠리고 있는지는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전체적으로 이제는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은,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매력도가 높은 기업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다. 항암 치료제 및 성장 호르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선은 좀 체크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제넥신 같은 경우에 이제 선진국 시장이 주요 고객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쪽에 있어서의 본격화된 수출 움직임,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 있어서 이 관련된 항암 치료제라든가 이 관련된 시장은 상당히 어마어마한 시장을 이루고 있고,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폭의 성장을 했지만 이제 막 태동기다라는 거, 그리고 선진국 시장 같은 경우 이미 고령화가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되었고, 또 자본력이라든가 자금력, 즉 항암 치료제를 이렇게 좀 비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 미국, 유럽 쪽에 있어서 면역세포 활용한 암 면역 치료제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관련된 시장이 제넥신의 수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올해 꽤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글로벌 항암 치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 기대감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평균 10% 정도의 항암 치료제 관련된 부분은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과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항암 치료 관련된 부분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제넥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은 3, 4개월 동안 어쨌든 간에 주가 같은 경우는 작년도 7, 8월 여름 상당히 더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차가운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름 이후에 가을부터는 꾸준하게 주가가 좀 나름대로 횡보 움직임, 즉 좁은 박스권을 움직이는 모습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한 1, 2주 안에 이 좁은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 돌파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상승세, 그리고 가파르게 하락 추세가 전개되었던 가격대까지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조금은 두세 달 전보다 비싼 가격에 살 수는 있겠지만 더 안정성이 확보된 가격에서 살 수 있다라는 메리트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제넥신이 왜 작년 여름에 많이 떨어졌냐?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은 주가가 14만 원에서 7만 원대까지, 즉 반토막이 나면서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실적은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기업이라는 이미지 있지만 실적 개선폭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박스권 상향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곧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핵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제넥시에 대한 관심은 가지셔야 된다는 거 짧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 관련된 부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텐데요. 매수가는 지금 가격대 부분 10만원 부분에서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목표가 설정에 대한 부분은 현재 가격 대비 30%의 수익률을 노려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13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원 제시를 해드리는데, 제네시 같은 경우에는 수급 관련된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선은 그렇게 수급만 놓고 봤을 때는 썩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개인 중심의 장세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큰 자금,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 쪽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 쪽으로는 매도세가 나오고, 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수급이 만약에 이 종목으로 온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외국인 기관 자금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상승의 시작을 보이는 제넥신 한번 관심을 두셔갖고 함께 좋은 결과를 내보자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종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이번 주 주말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 안내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면, 이번 주 1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경제TV 주식 강연회 함께 진행을 하고, 다른 유능한 전문가분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 최근에 많으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다라는 말씀 끝으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경제TV 샘플러스 심기현 전문가였고, 오늘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